오늘은 40대, 50대, 60대가 꼭 신경 쓰셔서 필수로 하셔야 되는 홈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성분을 꼭 쓰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콜레스테롤이라는 화장품 성분입니다. 제가 이 콜레스테롤은 이미 예전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하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몸에서 합성해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렇게 발라서 보충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합성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은 제가 예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피부 장벽, 그러니까 우리 피부 표면을 잘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합성 능력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점점 약화되고 주름도 잘 생기고 기미도 잘 생기고 붉음증도 잘 생기고 점점 더 피부가 얇아지고 이런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40대 이후부터는 장벽 개선 크림을 매일매일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세 가지의 성분 중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중에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조금 더 높은 것을 발라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이 그 피부의 지질 구조 중에서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 틈새를 좀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쉽게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 이후, 50대, 60대에는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조금 더 높은 것을 발라주시는 게 피부 장벽을 개선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어린 피부, 그러니까 20대나 30대 같은 경우에는 세라마이드의 함량이 높은 것,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지질의 구조, 그 배합과 비슷한 것들을 발라주어야 빠르게 장벽이 회복되는 것이 맞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는 매일매일 장벽 개선 크림을 발라주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콜레스테롤 함량이 조금 더 높은 것을 발라주셔야 합성도 잘 되고 피부도 촉촉하고 보호도 조금 더 잘 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에 기능성 제품을 발라도 잘 흡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장벽 자체가 튼튼해야 주름도 좀 잘 안 생기고 그다음에 탄력적이고 피부 자체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뛰어나지기 때문에 장벽 개선이 40대 이후에는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나랑 좀 안 맞아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판테놀로 가시면 되죠. 판테놀도 안 맞아요. 그러면 뭐 쓰시면 되죠? 병풀 추출물이나 EGF를 쓰시면 됩니다. 그 모든 성분들이 피부의 재생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벽을 개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은 그냥 40대 이후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미 다 예전에 소개해드렸어요. 에스트라의 MD 제품이고요. 이거는 병원에 가셔서 처방을 해주시는 보습제인데 이건 애기한테도 보통 처방을 해주십니다. 건성이다 싶으신 분들은 이거 그냥 아침 저녁에 발라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여름이나 지성 피부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에스트라의 로션 타입이 있습니다. 이걸로 쓰셔도 돼요. 그리고 제로이드에도 마찬가지로 크림과 로션이 둘 다 있는데 이걸로 원하시는 브랜드를 골라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크림이 있습니다. 그 스킨스티컬즈의 트리플 리피드라는 크림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게 명품 새콜지 크림이다 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이 크림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콜레스테롤 함량을 높였어요. 그래서 2대 4대 2의 배합이다 라고 하는 게 4가 바로 그 콜레스테롤의 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좀 새콜지를 좀 비용이 좀 나가지만 콜레스테롤이라는 성분 자체가 비싼 원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들을 찾기가 좀 어려운데 난 좀 명품으로 좋게 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스킨스티컬즈의 그 트리플 리피드 쓰시면 되고 매일매일 나는 그냥 휘뚜루마뚜루 좀 편안하게 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제로이드나 아니면 에스트라로 꾸준히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젊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걸 비상약처럼 챙기고 있다가 뒤집어진 것 같은데 따끔따끔한 것 같은데 그럼 그럴 때만 발라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세럼 중에서도 소개해드린 게 있습니다. 자, 세럼 중에서는 에이시카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그쵸? 이 안에는 피토스테롤이라고 들어있는데요. 자, 피토스테롤은 식물성 콜레스테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레스테롤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자 구조가 같습니다. 그래서 역할도 같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에이시카 쓰고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그 겨울 보습 크림을 한번 쫙 정리해드릴 건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리메라 알파인베리 크림입니다. 이 안에도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보습 크림인데 좀 촉촉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가 아직은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프리메라 쓰셔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40대, 50대, 60대가 꼭 쓰셔야 되는 성분 그 다음 거는 뭘까요? 이미 답은 알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레티놀입니다. 제가 이미 예전에 레티놀을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효능이 어떻다라는 것도 다 설명을 드렸는데 40대, 50대, 60대가 꼭 쓰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름 개선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40대, 50대, 60대의 경우는 0.1%는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논문에서도 보면 어때요? 0.04% 쓴 것과 0.1% 쓴 것은 주름 개선의 그 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0.1% 쓴 것은 1.9나 주름이 감소됐지만 근데 0.04% 쓴 건 어때요? 0.6밖에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대, 50대, 60대는 이제 잔주름이 확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주름이 조금 더 깊어지는 시기는 해요. 그래서 화장품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레티놀이라는 성분을 발라주시는 거고,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가 있고 주름 개선에 있어서는 이것보다는 더 뛰어난 게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티놀을 꼭 발라주시는 거, 레티놀 혹은 레티날 성분을 꼭 발라주시고 이거를 데일리 케어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0.1을 발랐을 때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함량을 높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함량이 높을수록 어때요? 효과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뭐도 올라가죠? 자극감도 조금 높아지죠. 그래서 너무 자극감이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바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바르시면 좋은데 혹시나 함량이 조금 더 높아지면 기능도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적정한 함량을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40대, 50대, 60대는 적어도 0.1% 이상은 발라주셔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이 연구에서도 0.1%를 매일매일 발랐기 때문에 12주 이후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장벽이 튼튼해야 이런 레티놀을 바르실 수 있습니다. 장벽이 다 무너져 있는데 레티놀 바르면 그냥 너무 따갑고 아무리 극소량을 바른다라고 해도 다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레티놀은 강한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벽을 우선 튼튼하게 한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그 튼튼한 장벽 위에 레티놀을 발라주셔야 이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벽 개선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신 다음에 레티놀을 매일매일 바르시는 거. 저의 경우는 0.1%가 매일매일 발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정도의 함량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미 소개해드린 제품이 4가지가 있었어요. 스트라이벡틴, 그 다음에 코스트바하, 폴라초이스, 그리고 아이오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로 이제 발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사람마다 이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0.1을 발랐는데도 너무 자극감이 있다. 혹은 0.1을 발라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0.1 정도로 조정해 가시면서 레티놀을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뭐가 있죠?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입 주변에도 주름이 막 생겨요. 그래서 레티놀을 바르실 때 얼굴 전체를 꼼꼼하게 바르시되 눈가와 그 다음에 입 주변에도 꼼꼼하게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홈케어에서 필수로 40대, 50대, 60대 꼭 하셔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기기 관리입니다. 자, 시술은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은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적금을 좀 드셔서, 나를 위한 적금을 좀 드셔서 써마지 같은 거 1년에 한 번만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런 걸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써마지는 저도 올해 4월 달에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개월수가 지났는데요. 써마지는 좀 탄력감이 붙는다라는 느낌이 좀 개월수가 지나니까 느껴지고 보통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가장 피크로 치솟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달 정도가 되면은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지면서 그때 1년쯤 됐을 때 한 번 더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써마지 같은 거 아니면 울세라 같은 걸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술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시술을 올해 이전에는 전혀 받질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시술로서 뭔가 어떤 거를 제안하기에는 아직은 좀 너무 미숙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제가 시술을 한번 쫙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얼굴살이 있냐, 저처럼 이렇게 얼굴살이 많지 않고 피부가 좀 유들유들하냐, 이거에 따라서 또 관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을 고르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시술을 나의 얼굴 상태를 보고 골라주실 수 있냐, 아니면 그냥 상담실장님이 알아서 그냥 판단해 주시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항상 요청을 드리거든요. 의사 선생님과 한 번 더 말씀 나누고 최종적으로 시술을 결정해도 되냐,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지금 저의 상태와 내가 어떤 시술이 꼭 필요한지를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나의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셔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시술은 병원을 가시는 거니까 홈케어와는 좀 다르죠. 그리고 시술을 받고 오셔도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집에서 홈케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보통 이렇게 시술을 받고 나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기기 관리를 집에서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보통 홈케어 기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우리가 집에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게 고주파, 중주파나 아니면 갈바닉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싼 거를 사셔서 하시지 마시고 요즘에 막 200만 원, 300만 원대도 있기는 한데 그거를 사셔서 기기 관리로 하실 거면 차라리 그 돈으로 써마지를 받으시는 게 나아요. 보통 써마지가 거의 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홈케어 기기라고 해도 출력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홈케어 기기고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출력을 마음껏 파마망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피부에 맞는 정도의 강도로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병원에 가셔서 받으시고 집에서는 내가 좀 돕는다라는 마음으로 기기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거를 발라놓고 조금 더 잘 흡수시켜야지, 그래서 결 관리를 해야지, 이럴 때는 갈바닉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난 탄력이나 리프팅, 그다음에 피부의 어떤 윤곽을 좀 조정해야지, 이럴 때는 고주파나 중주파 이런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기기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정말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써보고 있고, 지금은 제가 요즘에는 이 센텔리안에서 나온 이 기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기가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제가 피부가 밝은 편이어서 그런지 브라이트닝 기능은 잘 모르겠고 갈바닉과 그 고주파와 중주파를 다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기기여서 제가 지금은 이 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주파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하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하는 사람과 또 하지 않은 사람은 피부에서 이게 뿜어내는 그런 아우라나 느낌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40대,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리를 집에서 홈케어를 해주시는 게 분명히 플러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홈케어 기기 하나쯤은 구비를 해두시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거, 부담스러운 거를 차라리 사실 거면 그냥 관리를 가서 받으셔라,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각질 관리입니다. 자, 각질 관리 해야 될까요? 40대 이상은요, 각질 관리 따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돼요. 우리가 장벽이 무너지기 너무 쉬운 상태가 되거든요. 왜냐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이게 합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더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보충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각질을 다 밀어내고 닦아내고 자꾸 아하나 바하 같은 걸로 닦아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점점 더 얇아지고 태양이나 아니면 자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김이 자꾸 올라오고 피부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안 좋아집니다. 저는 사실 각질 관리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각질 관리는 언제 하냐면 제가 피부과에 갔을 때 그때 각질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는 좀 정리를 한번 하시죠 라고 할 때 그때 한 번 정도 받는 것이지, 집에서 저의 각질 관리의 방법은 약 알칼리성 클렌저를 하시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기름이 쫙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질이 정말 많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세안에 그 미온수로 세안을 하고 나서 보면 손으로 이렇게 쓱 몰렸을 때 주르르르륵 때처럼 밀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감이 없이도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각질이 줄줄줄줄 벗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손으로 한번 쓱 밀어서 닦아내는 정도인 것이지, 이거를 뭔가 스크럽제를 쓴다거나 각질 제거제를 따로 발라서 뭐 벗겨낸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막상 쓰고 나면 당장은 좀 매끌매끌하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피부는 굉장히 많이 벗겨져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40대 이상부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왜 사우나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이렇게 때타올로 미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정말로 더더욱도 안 되는 것이고, 각질 관리는 그냥 약 알칼리 클렌저로 밀어낼 때 밀려내는 정도로만 하셔야지, 그거는 정말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뭐 20대와 30대 때 진짜 회복도 너무 잘 되고 그럴 때는 뭘 해도 다 괜찮잖아요. 그럴 때는 좀 하셔도 되지만 40대 이상부터는 정말 각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쥐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막 떼어내서 벗겨버려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 알칼리 클렌저를 한번 구비를 하셔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쓸지 두 번 쓸지 매일 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약 알칼리 클렌저를 저녁 때 매일 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각질이 많다라는 느낌도 별로 없고, 피부과를 가도 각질 제거하셔야겠는데요 라는 말도 거의 못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세안하다가 갑자기 좀 밀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툴툴툴툴 털어내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뭔가 화장이 잘 안 먹는다 이런 느낌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질 제거는 절대로 40대 이후부터는 하지 마시고, 스크럽제도 이제 멀리 하시고 밀어내는 거, 스팀 타올 이런 것도 다 멀리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 화장품 쓰면 일주일 정도는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다시 확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이거 왜 그러는 건가요? 라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것은 제가 항상 드리는 답변이 생활 습관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40대 이후부터는 드시는 거에 정말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20대와 30대 때는 사실 레티놀이나 비타민C 정도만 잘 발라줘도 그 예쁨이나 젊음이 잘 유지가 되지만 40대 이후부터는 생활 습관이나 내가 먹고 있는 것에 따라서 피부에 정말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거 이제 많이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40대, 50대, 60대는 우리가 이제 절제할 수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원하는 거 다 먹고 이러지 않고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을 하나를 찾아왔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연구는 여대생 20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보시면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 밀가루 음식, 달콤한 음식, 그리고 육식의 선호도가 높을수록 피지가 많이 나오고 피부 결이 거칠고 모공이 커지고 잡티가 많이 생기고 나아가서 여드름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죠. 기름진 음식이라던가 인스턴트 식품, 밀가루 음식, 달콤한 음식, 육식의 선호도가 낮을수록 피부의 보습 함유량이 높아져서 탄력이 생기고 주름을 적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그러면 금기해야 되나요?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과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단 것이 땡기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거를 최대한 절제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제가 찾는 방법은 차라리 단백질바를 먹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단백질바가 되게 달콤한 맛을 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물론 당분이 조금은 첨가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케이크나 과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안에는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콤하긴 하지만 그렇게 달지는 않고 포만감도 있으면서 단백질도 채워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백질바를 차라리 챙겨 드시면서 단 거나 밀가루, 그다음에 인스턴트 같은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습관을 하시다 보면 일주일 동안 그 좋은 화장품 발랐을 때 그때만 반짝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최소한의 것, 이거 정도는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제가 좀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장벽이 튼튼한 상태에서 꼭 발라주셔야 되는 항산화, 그리고 비타민C 말고도 항산화에 필요한 성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들, 그 다음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발랐으면 좋겠는 그런 제품들도 차차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